네, 2024년 9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분석한 국제정치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주제는 중국의 화전군, 불화자에다가 화살을 쏠다 할 때 화살전자, 화전군, 영어로는 로켓군이라고 합니다. 로켓 포스인가요? 이 로켓군이 9월 25일 오늘 오전 8시 44분 진짜가 아닌 가짜 탄두를 탑재한 ICBM을 태평양으로 발사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호주 방향으로 발사한 것 같다라고 보도했는데 중국도 낙하 수역을 밝히지 않았고 미국도 호주도 전부 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44년 만에 태평양으로 중국이 ICBM을 쏜 거기 때문입니다. 44년. 왜 44년이 주목해야 되느냐? 지금이 2024년이니까 44를 빼면 1980이라는 계산이 간단히 나옵니다. 그럼 1980년이 뭐 하는 해냐? 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 실험에 떨어진 해입니다. 재수할 때입니다. 이거는 저희 사정이고,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1980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지금 시끄러운 이란에서 팔레비가 이끄던 왕이죠. 자기는 황제라 그랬습니다. 그 왕정이 무너지고 지금 이란이 무슬림 국가죠. 무슬림 국가로 바뀌는 무슬림 혁명을 호메이니가 주도했습니다. 그게 79년 80년에 있었고, 그리고 그때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죠. 그와 똑같이 79년도쯤에 그땐 소련입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똑같이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침공했습니다. 79, 80년 세계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전쟁 위기가 돌았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을 맞아 사망합니다. 그리고 1980년 제가 재수하던 그 해에는 여러분 지금도 많이 이야기하는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납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5월달에 서울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가 있었죠. 79년도 80년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세계가 다 시끄러웠는데 이때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1979년 1월 1일부로 중국과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79년 1월 1일부로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고 미국이 대만과 단교를 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함에 따라서 일본도 79년도에 중국하고 수교를 합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992년쯤인가 1년쯤인가 이제 중국과 수교를 하고 대만과 단교하죠. 네. 79년, 80년은 굉장히 요란한 시기였습니다. 바로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그때 중국이 마지막으로 태평양을 향해서 ICBM, 그때는 ICBM인지 IRBM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료가 있겠죠. 어쨌든 그때까지는 태평양 쪽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쐈는데 미국과 수교하면서 일체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4년 만인 오늘 9월 25일 중국이 쐈습니다. 훨씬 더 멀리 간 걸로 보여요. 현재 보도를 보게 되면 동풍 31 내지는 동풍 41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풍, 동쪽 바람풍자. 이 중국 발음은 둥펑이라서 영어로는 DF-31, DF-41로 씁니다. 두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만 킬로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시면은 비행기 거리가 한 7,000km 나올 겁니다. 유럽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1만 킬로까지 날아간다는 건 미국 전역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유럽 전역을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가장 먼 브라질 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만 빼면 다 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DF-31, 41은 한 30분이면은 발사하고 나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DF-41은 한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즉 다탄두라는 얘기죠. 지금 미국은 아메리카라고도 하지만 US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국은
뭐 그레이트 브리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잉글랜드라는 왕국, 스코틀랜드라는 왕국, 그 다음에 웨일즈라고 하는 공국 세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K라고 약칭하죠. 오스트레일리아는 A로 시작되고, 그래서 A 다음에 영국의 UK, 미국의 US를 붙이면 AUK US, 이걸 오커스라고 발음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맺은 일종의 안보 조약에 의한 건 아니지만 동맹체로 볼 수 있죠. 이게 오커스가 발족 3주년을 맞았는데 거기에 맞춰 시기상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중국이 쐈습니다. 일본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 방향으로 쐈다. 떨어진 지역은 물론 공해이죠. 지금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 다 알지만 호주도 굉장히 중국을 견제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다 중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쐈다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연도가 좀 자신이 없는데 70년인가 닉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은 대전략으로, 그때 소련과의 냉전이 너무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공산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공산권이 두 나라가 크잖아요. 제일 큰 게 소련, 그 다음에 중국이니까 그 공산국가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중국에 접근합니다. 닉슨이 원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키신저 안보보좌관을, 중국하고 친한 게 그 당시에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 도움을 받아서 중국에 몰래 가서 리더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2년도인가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양쪽 관계를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이제 국교를 수복하게 되죠. 일본도 수복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이 세계 무대에 딱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미국의 힘을 굉장히 세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독립국가지만은 미국이 전쟁으로 이긴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일본은 2차 대전 때 중국을 침략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배상은 중국이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국을 이렇게 키워서 소련하고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하려면 중국의 경제가 일어나야 되니까 미국이 일본 보고 야 너희도 국교를 맺어봐. 그럼 맺습니다. 그 일본은 쟤네가 배상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ODA 자금, 우리도 미국 원조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를 도와주는 게 ODA 자금인데 그런 자금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일본에 해줍니다. 중국 경제가 막 크기 시작해요. 그때 등소평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만이 또 중국과의 관계를 해서 어떻게 통일해보겠다고 투자를 합니다. 미국은 천천히 들어가요. 그리고 91년인가 2년부터 한국이 투자하면서 중국은 확 세계의 경장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80년, 79년부터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는 91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아프간을 침공했던 소련이 철수를 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바르샤바 조약기구 7개 나라를 지원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돈이 없다, 못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네 군대를 빼내죠. 그렇게 되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속된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불안해지면서 폴란드를 필두로 해서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걔네들 공산 정권이 다 무너집니다. 동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독에서는 휘대가 호네코라고 하는 공산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서독과 통일을 바로 해버립니다. 냉전이 끝나는 거죠. 자, 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중국 경제를 확 키워줬고 소련을, 그리고 공산주의 90% 80%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쪼개져 갖고 15개 나라로 쪼개졌다가 지금 그 중에 제일 큰 러시아가 지금 뭐 다시 커졌다고 지금 폼 잡고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는 게 현재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서 일본을 앞지르고 미국에 이어 국가 경제 규모로는 세계 2위가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자기는 미국과 세계 문제를 논의하겠다 하면서 야, 너의 과거 소련하고 양극체제 만들었는데 이제 나랑 하자. 새로운 대국 관계를 만들자.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과 맺자고 요구하면서 까불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트럼프 확실하게 그 이전 정부도 자, 중국이 이제 너무 커서 미국이 도와줘갖고 중국 경제가 일어나서 미국은 이제 소련을 붕괴시키는 혜택은 받지만 이제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해서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죠. 남중국해 문제부터 하다가 2015년부터 계속 견제하고 하다가 무역제재도 가하고 경제봉쇄도 하면서
자꾸 양국 간의 긴장이 올라가다가 드디어 중국이 44년 만인 수교 45년 만인 9월 25일 날 태평양을 향해서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중국과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경쟁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미국은 과거 소련을 무너뜨린 것처럼 중국을 와해시키기 위한 대공작에 들어갑니다. 중국은 거기에 맞서서 거꾸로 미국을 붕괴시키기 위한 공작을 하겠죠. 이게 세계 정치인데 국내 언론은 아주 작게 보도했어요. 자, 또 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라디오는 다 아실 겁니다. 방송. 미국의 소리죠. 미국의 소리가 뭘 보도했는가 하면 미국의 민간 위성 운영업체인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참 여러 차례 가봤어요. 저는 판문점 간 경험도 많고 도라산 전망대 간 경우도 많고 여러분들도 도라산역 가보셨을 거예요. 도라산이라는 이름은 도자가 도읍도자고 라자는 신라할 때 비단 라자예요. 신라의 경순왕이 개성에 있는 왕물한테 굴복을 하죠.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고 이제 글로 오니까 신라의 라자를 따서 신라의 도읍지가 옮겨온 거잖아요. 왕이 왔으면 옮겨온. 그래서 거기가 도라산이 됩니다. 그래서 왕건이 자기의 딸 중에 하나가 낙랑공주인데 둘이 같이 살게 했다. 그래서 거기가 그 뒤에 조그만 산을 도라산,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왕복한 8차선 되는 도로가 북으로 쭉 올라가죠. 그게 언제 뚫었나? 그게 시작이 김대중 때 했나? 하여간 노무현 때 이게 뚫렸어요. 그걸 개성공단을 한다고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군사분계선이고 군사분계선에서 3km쯤 더 올라가면 도라산역에서 2km 올라가면 군사분계선, 3km 올라가면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 말고 아주 영세 기업들, 우리가 냄비 같은 거 만들고 편물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북한 노동자를 아주 싸게 고용해서 생산을 해서 돈을 좀 벌었죠. 그런데 북한이 박근혜 정부 때 핵실험 하는 것 때문에 그때 남재준 국정원장 이 주도로 해가지고 개성공단을 철수를 시켰죠. 철수 그때 늦게 했으면 인질로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거기에 서로 연락사무소 만든 것만 유지했는데 이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에 가서 9.19 공동선언하고 어쩌고 하면서 개성공단까지 가동은 안 했지만은 이 도로를 잠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만 2019년 트럼프가 김정은 너희 자식아 핵시설 숨겨놓고 다 깨진 것만 내놓고 핵 포기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수교하자 그래. 웃긴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노딜을 하면서부터 김정은이가 망신당하니까 중재를 놨던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로 비난하면서 그 도로를 확실하게 차단했죠. 그리고 개성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 이미 그때 우리 요원들은 철수한 다음인데 그걸 폭파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자들이 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이 왕복 8차선 정도 굉장히 큰 도로예요. 그거를 차단을 했는데 거기다가 방벽을 쌓았어요. 근데 그 방벽을 미국의 인공위성 업체인 랩스가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군사분계선 북쪽 한 300m쯤에 15m 간격으로 콘크리트 방벽을 4개를 세워놨어요. 이건 이미 우리 군도 알고 있던 겁니다. 우리 군은 방벽 세운 걸 이미 확인했고요. 그 방벽 옆에 숲인데 거기에는 지뢰를 깔은 까지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개성공단 가는 걸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이라고 하는 옛날 운동권이죠. 한양대학교 출신. 우리 임종석 씨를 이북에 보냈었죠. 그럼 그가 남북관계는 두 국가관계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합니다. 통일을 포기하자 그러죠. 김정은이가 먼저 통일하지 말자 그랬었습니다. 근데 통일을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평화롭게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평화로 갈 것처럼 임종석은 바람잡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해지면 남북한 갈등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분단과 우리의 통일은 국제정치랑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자들이 누구냐? 임종석 같이 저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 국민을 호도시킵니다. 국제정치를 지금 우리 6.25 전쟁에 일어난 것도 국제정치 때문에 일어난 거죠. 몇 번 설명했죠. 유럽 냉전이 치열해지니까 거기서 대결이 부담스러우니까 스탈린이 동북 쪽에 있는 변방 한반도에서 김일성을 시켜서 일으키게 한 게 전쟁이잖아요. 국제정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토 만들고 유럽에서 전쟁 위협이 올라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한국에서 일어나게 한 거죠.
지금 세계는 미중 간의 갈등이 큰데 중국이 ICBM을 태평양으로 44년 만에 미중 수교 이후 처음 쐈다고 봐도 되겠죠. 굉장히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임종석이니 뭐 이런 민주당에 있는 끈앞풀들은 중국하고 사이를 좋게 지내자 그럽니다. 지금 중국하고 관계는 서방 국가들은 다 끊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좀 유럽 좀 갔다 왔는데 그쪽 사람들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저보고 Chinese, no, I'm Korean 그랬대요. Korean. 그래서 중국을 아주 싫어하는 느낌들을 많이 줬어요. 중국하고 서방은 완전 대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태년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은 한중 우호 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중국 가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왕이 국무위원하고 악수하고 그러는데 그건 중국이 아주 좋아하는 거죠. 우리를 갈라치기 하기. 거기에 말려 들어가 주고 있어요. 또 북한하고 짝짝꿍하자는 게 임종석 같은 이런 자들이고 이게 완전히 헛짓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뭐 못하는 게 많지만은 지난 8월 15일 날 자유체제에 의한 통일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유체제로 북한 인민을 구출하자.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도 6.25 정전을 할 때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지 못해서 북한 주민을 구출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흘러오다가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하고 뭐 관계를 갖고 어쩌고 하다가 자유도 포기하고 통일도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체제로 북한과 다시 하나 되는 방안을 찾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게 옳은 길입니다. 이 미중 간의 대결이 크다가 이게 만약에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중국이 과거의 소련처럼 몇 개의 나라로 쪼개지면 우리는 동서독이 통일된 때와 같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남북 간의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전쟁 날 수도 있고 날 것 같은 대결로 갑니다. 중국이 ICBM을 쐈습니다. 바다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 뭐 이런 거 갖고 뭐 거기에 흥미롭게 바라볼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국제정치가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머지않아서 우리를 넘겨서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 쏠 수도 있어요. 미사일을. 울릉도 근처 어디 공해상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요. 우리한테 쏠 수도 있고. 이제 임종석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 사회가 자꾸 용인해서 떠들게 해주면 안 되겠죠. 떠들어도 그냥 보도도 안 하고 처박아둬야 되죠. 국제정치는 미중, 그리고 중국이 계속 대드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거기 편승해서 계속 대들 겁니다. 감사합니다.